안녕하세요. 전편에 이어서 하이닉스 주가 관련 중요한 쟁점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주가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아주 매우 중요한 호재가 3개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글로벌 반도체 주식에 공통된 것이 반도체 슈퍼 호황이 시작된 그 시작 단계라는 점, 이거는 이전 영상에서 본 것이고요. 슈퍼 호황이 된다면은 매출 증가하고 이익 급증의 결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2018년에 사상 최고 매출 40조, 또 영업이익 20조였습니다. 그 당시 영업이익률이 무려 50%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반도체 제조한다는 거, 이거는 그야말로 거대한 장치 산업이고 규모의 경제가 너무나 커서 매출 증가하면은 이익은 기하급수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이 줄면은 이익도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이 바로 이 산업의 특징입니다. 특징. 예. 그래서 그게 뭐 나쁘다 좋다 말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캐릭터리스틱 특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수년간, 뭐 길면 5년 이상 반도체 호황이 지속된다면, 그러면 이걸 이제 좋은 점이 극대화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매출과 이익 규모가 이제 삼성과 펼쳐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하이닉스는 삼성은 하이닉스에게 넘사벽이겠죠, 아직은. 그러나 삼성은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막 덕지덕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 이익 이런 걸 삼성과 필적할 수도 있겠다. 앞으로 한 4, 5년 지나면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총이 대략 한 60조인데,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총이 600조가 되어도 사실 놀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 간단하게 비교해 보면 말이죠. 지금 애플 시총이 한 2천조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애플 이익이 한 20조 됩니다. 70조 됩니다. 70조. 인텔은 시총이 900조인데 이익은 30조 정도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시총이 1,500조라는데 시총 이익은 40조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향후 수년 내에 여기서 아마 이익은 영업이익이 아니고 순이익이겠죠. 그래서 하이닉스도 순이익이 50조 근방으로 갈 가능성, 저는 이거 배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하이닉스 주가가 얼마가 될지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예?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한테만 있는 호재가 2개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지배구조 개편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자사주를 매입할 가능성, 이겁니다. 그래서 궁금해 하시겠지만 지금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8월, 아마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저도 매일 체크하고 있는데 8월 마지막 주경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꽤 올랐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DXI 지수라고 해서 DRAM 매매 가격 그걸 지수로 한 건데, 근데 저는 사실 이거 거의 중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재로 꼽지도 않았습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DXI 지수에 사용되는 그 반도체라는 게 그 중에서 제일 DDR3하고 DDR4를 이제 섞는 것인데, 가장 성능이 좋은 게 DDR4 8기가짜리입니다. 속도도 아주 느려 터진 거. 이거 처음 나온 게 대략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출시된 겁니다. 그 당시에 최첨단 제품이었고요. 지금은 구닥다리라고 저는 보고요. 이거 지금 스팟 프라이스 가격 가중 평균한 것인데, 스팟 프라이스 제공되는 물량이 전체 물량의 대략 한 10%에서 15% 정도에서 컨트랙트 프라이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하이닉스나 삼성 같으면은 전편에서 말씀드린 그런 차세대 아주 고가 제품, 계약 거래로 큰 손들에게 먼저 팔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오르는 게 나쁘지는 않은데, 저는 그렇게 어떤 추세적인 구조적인 그런 호재라고 저는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 호재 3개, 하나는 반도체 호황이 시작됐다는 거, 그 다음에 지배구조 개편, 하이닉스 자체의 자사주 매입 가능성, 이렇게 3가지로 저는 정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지배구조 개편, 이것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이닉스가 분명히 이거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가 1등과 비슷한 그런 뭐 2등 회사라고 하죠. 1등인 삼성과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SK그룹 최고의 회사입니다. 지금 돈도 잘 벌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 많이 벌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글로벌 반도체 분야 또 ICT 분야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제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미래 산업에서 인수합병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더 고도 성장할 수 있고 향후 이 ICT 전장에서 하이닉스가 더욱 그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력 덩어리 하이닉스를 둘러싼 지배구조 개편 논점, 그 본질이 뭘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너인 최태원 회장이 하이닉스를 지배하는 방식을 바꾸고 싶다는 겁니다. 이거는 오너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오너가 한다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바꾸는 것이 오너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개미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개미 피해와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막 뜨거운 감자 핫 이슈가 된 게 바로 LG화학 아닙니까? 아니 개미들이 배터리 보고 그 LG화학 투자를 했지 찌끄러기 화학 그 탐나서 투자한 거 아닌데 아니 졸지에 그 LG화학에서 노란자위에 배터리 쪼개갖고 따로 팔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LG화학 주주들은 졸지에 배터리 주주가 되는 게 아니라요 화학주 주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쪼개서 팔려면은 배터리는 내두고 화학을 쪼개 팔지 않고 왜 갑자기 그 잘 나갈 것 같은 그런 배터리를 쪼개 판다는 겁니까? 예? 요게 바로 안고 아니겠습니까? 예? 대주주는 남은 화학 부문에서는 손실을 보지만 물적 분할된 배터리 주식 이익 왕창 볼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화학 분야 손실 만회하고도 떼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미들은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그냥 뒤통수 오지게 까인 겁니다, 지금. 예,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오너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니까 저런 짓을 하지, 손해 난다면 절대로 안 하겠죠. 배터리로 꼬셔갖고 3만원짜리 화학주를 70만원에 완전히 똥바가지 덮어 씌운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자, 지배구조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 지금은 말이죠. 그 최태원이가 SK를 통해서 SKT를 지배를 하고, SKT가 하이닉스를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최태원이 직접 지배하는 SK의 손자 회사가 하이닉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현행 그 법규상 하이닉스가 인수합병 같은 거 할 때 지분의 100%를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 현저하게 불리합니다. 이렇게 해갖고는 게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 바꿔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를 SK의 자회사로 하고 싶다. 이게 오너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방법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아이디어가 보도가 되고 있는데, 완전히 이거 아주 애매모호하고 말이죠. 이건 뭐 안고는 옆에, 여기 바로 안고 같은데 중구난방으로 그냥 주절거려 갖고는 읽을수록 아마 헷갈릴 것 같습니다. 이건 매우 간단한 문제입니다. 일단 SK가 SKT한테 하이닉스 주식 사오면 끝납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SKT가 하이닉스 지분 20%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60조니까 대략 SK가 SKT한테 돈 12조 원 딱 주고 사오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현금 줄 것도 없고요. SK가 바이오팜 지분을 지금 75% 갖고 있잖아요. 예? 이거 지금 시가총액이 뭐 저 비슷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주식 교환해버리면 간단합니다. 물론 이것은 주식 교환은 대가 지급 방법의 일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지급 방법은 엄청 많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거래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SK, SKT, 하이닉스 이 3개 회사의 일반 투자자들입니다. 저 개미들이죠. 하이닉스 개미들은 손자 회사에서 자회사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나쁠 거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찬성할 것 같고요. 저는 뭐 전혀 이해관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주식은 없고요. 저는 하이닉스 주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SK 주주도 하이닉스가 자회사로 오면은 완전히 이거는 뭐 쌍수 들고 소고 치고 춤추며 환영할 거 아닙니까? 일단 배당금 증가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에?
그렇죠? 밥팜 그 갖고 있어봤자 그 뭐 찌그러지는 밥팜이지 그 나가리 팜이죠. 뭐 앞으로 뭐 10년 내에 배당금 한 푼 받겠습니까?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금 증가만 해도 엄청나니까 SK 주주 입장에서는 땡큐죠, 땡큐. 와, 태원 짱 이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SKT가 받던 배당금을 SK가 받는 거니까 하여튼 그 SK 주주로서는 뭐 기분 째질 겁니다. 게다가 앞으로 돈 더 많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SKT 주주들입니다. 당연히 싫을 겁니다. 하이닉스 팔아치우는 놈은 반역자 아닙니까? 완전히 대역죄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거? 지금도 최고의 회사이고요. 앞으로 더 좋아질 회사를 판다는 거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문제는 말이죠. 이거 표결은 되겠죠. 그 대주주가 뭐 괜히 뭐 폼입니까? 대주주니까 표결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요걸 핑계로 시비 거는 세력들 나오지 않을까?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온다고 봐야겠죠. 주총 표결에 과연 순순히 승복하겠습니까? 개미들이. 삼성 사태가 갑자기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아주 우려가 된다는 거죠. 쟁점은 바로 이렇게 문제 제기할 겁니다. 저 같아도 이렇게 문제 제기할 겁니다. 당연히 싸게 팔았다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하이닉스 미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하이닉스 같은 황금 주식을 똥값에 팔았다고 시비 걸리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값 주고 사와야지 왜 파느냐 이겁니다. 골치 아프겠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요, SKT를 쪼개서 그게 바로 이제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지금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든 분할하고 나서 하이닉스가 속한 그 투자 부문을 SK가 흡수 합병을 해야 합니다. 이게 골자입니다. 골자입니다. 이거 할 때 분할할 때 분할 비율을 결정해야 되고요. 합병할 때는 합병 비율을 결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전히 좀 전 그 케이스보다도 더 복잡한 공정성 시비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쪼갤 때 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거 대주주가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여러 개니까 각 경우마다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해갖고 대주주 이익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면은 표결은 되겠죠. 그러면 이로 인해서 손해보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왜 해필 그렇게 분할했냐 이렇게 시비 걸지 않겠습니까? 이거 불공정하다고 시비 거는 거죠. 골치 아픕니다. 합병할 때 합병 비율 산정도 여전히 같은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확인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많은 방법 중에서 가장 분쟁의 소지가 적은 방법으로 깔끔하게 빨리 신속하게 절차 마무리 짓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중간주조회사 이런 복잡한 거 하지 말고 SK, SKT 양자가 바로 하이닉스 매매 해버리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돈은 다른 데서 벌고 이런 데서는 장난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하이닉스를 SK 자회사로 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쟁점이 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가와 관련해서. 바로 지금 그 법 개정 때문에 자회사 지분을 최소 30%까지 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SKT가 하이닉스 지분 20% 가지고 있는데, 이거 누가 지배자가 되든, SK가 하이닉스를 지배하든, 아니면 SKT를 중간 지주회사로 해서 여전히 그 하이닉스를 지배하든, 지분율 30%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0%를 추가로 매집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돈이 대략 한 6조 정도 하이닉스 주식을 더 사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그동안 하이닉스 주가를 이거 일부러 밑으로 떨어뜨린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이제 당연히 드는 것이죠. 온갖 생각이 다 드니까. 하여튼 이제는 이거 지분 추가 인수를 위해서 하이닉스 주가 일부러 떨구는 이런 작업은 이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경우에서 이제 날아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SK 자회사가 된 경우에 SK는 자기의 자사주가 매우 많기 때문에 자사주 이거 활용해갖고 국내외 그 기관 투자자들하고 블록딜을 하면 아주 간단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점을 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주식 매집하는 거 아닌지 주목을 합니다. 편 보시면 최근 6일간 764만 주 집중적으로 매집을 했고요. 대부분 이제 개인들이 갖다 판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너무 일찍 파는 거 아닌가 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어제 오늘은 그 매입 규모가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쟁점으로 하이닉스가 자기의 자사주 매입 가능성 보겠습니다. 어제 그 FOMC 회의에서 미국 페드가 적어도 23년까지 지금의 제로금리 유지한다. 즉 상당 기간 3, 4년 동안 긴축 정책 없다. 이런 점을 확인을 해줬습니다. 엄청난 사건인데 이거 앞으로 상당 기간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글로벌 유동성이 넘친다. 실질금리 매우 낮은 환경이다. 이런 겁니다. 바로 이런 환경이 데트 파이낸싱 하기에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데트 파이낸싱 뭡니까? 결론적으로 저렴하게 돈을 왕창 빌려갖고요. 자사주 왕창 매입해버리는 겁니다. 매우 좋은 전략입니다. 이거 지금 그 미국 기업들이 다들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근데 하이닉스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익도 많이 냈는데. 그래서 매우 의아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경영진들이 기술자 출신들이 많아서 지금 제대로 재무 전략을 구사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그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앞으로 이 반도체 제2의 호황기를 타고서 매출과 이익이 급증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도 자연스럽게 주가 상승이 예상이 되는데, 즉 자본 이득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하이닉스가 이런 데트 파이낸싱을 적극적으로 구사를 해버리면은 돈 빌려와서 자사주 사버리는 거죠. 즉 빚내서 주식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식. 주가는 불에 기름 붓듯이 치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사주는 용도가 아주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용도를 아주 잘 써먹을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요, 소각하면 지분가치 당연히 올라가고요.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에 대해서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말이죠. 향후 하이닉스가 적극적으로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아주 유력한 그런 결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가령 지금 10만 원에 평균 단가 10만 원에 매집한 자사주가 앞으로 수년 후에 100만 원이 됐다면, 그러면 인수합병 대가로 자사주 교환하면은 이거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최근 하이닉스가 매우 주목되는 그런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짓인가 하니 연초에도 이미 뭐 한 1조 원 가량 채권 발행을 했는데 지금 10월에 해외에서 5억 불 가량 달러와 채권 조달하려고 해외 투자 설명회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같으면 글로벌 초우량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좋은 회사가 돈을 빌리겠다는데 지금 국제시장에 달러는 넘치기 때문에 당연히 채권 수요는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금리가 만약에 적당하다면 자기 목표 금리 내에서 있다면 5억 불 이상으로도 빌린다 이런 뜻입니다. 문제는 이 돈 어디에 쓸지 매우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집중적인 이런 그 쓸어담기, 하이닉스 주식 쓸어담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이 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 가능성도 지금 염두에 두는 거 아닐까? 저는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지배구조 개편 후 지분의 추가 매입 필요성, 이것도 주목을 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슈퍼 호황 시작된 사실, 이런 거 세 가지를 반영하는 거 아닌지 이렇게 주목이 됩니다. 지금 현물 시장에서 반도체 DRAM 가격 좀 올랐는 거, 그거 갖고 이렇게 집중적인 매수하고 그러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중에서 반도체 업종이 호황이 된다 이런 거는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나 공통된 호재죠. 그래서 마이크론도 지금 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하이닉스의 추가적인 호재라는 것은 바로 자사주하고 지분 추가 매입 가능성입니다. 참고로 제가 금감원의 자료 가지고, 공시 자료 가지고 자사주 현황표를 직접 한번 만들었습니다. 표 보시면 하이닉스는 2015년, 2018년 이렇게 두 번 자사주 매입을 했습니다. 이제 2021년이 되니까 뭐 자사주 매입할 때도 된 것 같고요. 금년 이후에 이익도 급증할 거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 같습니다. 그건 완전히 멍청한 짓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에서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표를 보시면은 SK가 자사주 비율이 가장 높고요.
SKT도 지금 5천억 규모 자사주 매입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다 끝나고 나면은 자사주 비율이 거의 12%가량 이렇게 올라갈 예정인데 그 표에 보시는 것처럼 하이닉스는 현재 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앞으로 수년 동안 그 이익 범위 내에서 자사주 매입하는 게 매우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주가 움직임 한번 보시죠. 일봉과 월봉 한번 보시면은 9월 11일부터 급등세입니다. 근데 일봉이 그렇고요. 월봉을 가만히 보시면 말입니다. 월봉은 아직 뭐 찔끔 올랐습니다. 월봉을 보면 2017년 그 구간을 보시면 거의 1년 동안 그냥 1년 내도록 주구장창 오르기만 했습니다. 그게 바로 2018년 9월에 반도체 수출 최고치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반도체 호황기 초입에는 주가가 장기간 상승 추세라는 거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하기 시작한 이 하이닉스 주가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 열어둬야 한다. 이런 어떤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변수는 워낙 많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난리법석 피우겠죠. 그러나 장기적이고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과연 이 지금 겨우 아직 9만 원도 안 되는 8만 원 중반대인 이 하이닉스 주가가 과연 얼마까지 오를 거냐 이겁니다. 이게 관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답은 이겁니다. 올라간다 그러면은 계속 들고 가는 겁니다. 예. 달리는 말에 올라탔으면 절대로 내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리려고 하면 다칩니다. 말이 지쳐서 비실비실 할 때까지 타고 가는 겁니다. 예. 응? 그게 20만 원이 될지 50만 원이 될지 100만 원이 될지 500만 원이 될지 모릅니다. 계속 가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고점은 지나고 나서 확인하는 것이지 미리 예단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